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물산 합병 또 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제 수감 중인 상황인데 예. 지금 수사심의위가 관련해서 열렸어요. 근데 이 내용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관련해서 네. 수사심의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퉜다고 하는데 먼저 이런 뭐 불법 투약 이런 걸로도 수사심의가 열립니까?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열린다라고 딱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요건이 되게 모호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의혹이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면 관심이 갈만하지만 네. 이게 뭐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게 불법이지만 경중을 놓고 본다라면 원래는 마약도 아닌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용으로 쓰이지만 불법적으로 남용을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라서 큰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가야 하는가 싶은데 어쨌든 이거를 또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각 검찰청마다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시민위원회라는 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검찰만 재판을 넘길 수 있는 그렇죠. 권한을 네. 가졌었지 않습니까? 유일한 권한인 거죠. 네. 지금은 이제 극히 일부 공수처에 갔지만 근데 그게 검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견제를 못 받는다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다 보니까 2010년, 11년경에 검찰 내부에 네. 일부 범죄에 관해서 피의자가 이게 재판을 넘기는 게 맞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시민위원회라는 거 마치 원래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 재판에 넘기는 것도 대배심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관여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제도를 본따서 검찰 내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넘긴다거나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검찰이 일방적인 거 아니야? 좀 논의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이제 그게 외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검찰 내부에서 검찰에서 선별한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게 애초부터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위원회는 이제 피의자만 했었는데 그걸 2018년도에 범위를 좀 넓혔어요. 그렇게 해서 피의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라든가 고소한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재판에 넘기는가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구속해서 수사를 할지 이런 것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넘겼어요. 그래서 검찰 시민위원회에 이걸 신청을 하면 이해관계자가 이 시민위원회에서 이거를 부의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따로. 네. 이거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말지를 또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의한 다음에 또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면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과연 어떻게 할지를 심의를 하는 건데 복잡하긴 복잡한데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범위는 너무 넓혀놨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에 어차피 있다 보니까 이 제도가 과연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지가 문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도 들여봐 달라고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좀 나왔는데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게 6표 아니다. 수사 중단해야 된다는 게 8표가 나왔고 기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7대1 찬반 동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글쎄 7대7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을 여기 뭐 일치해서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거기서 과반수로 의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8명 대 6명으로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수사는 중단한다라는 게 의결을 한 겁니다. 근데 수사를 중단하는 게 그러면 재판을 넘기기 위해서 수사를 중단할 수도 있고 수사 자체가 무리한 수사니까 거기서 그만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 표시가 잘 안 나왔네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재판에 넘길까가 7대7이니까 삼성 측하고 이 검찰 수사팀하고 의견이 갈린 겁니다. 7대7로 나왔으니까 삼성 측에서는 야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투표에 붙였는데 의결을 못한 거니까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라는 거고 수사팀에서는 아니다. 의결을 못했다는 얘기는 공고적 의견을 못 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검찰이 그냥 밀어붙였다. 일방적으로 기소를 하거나 안 하거나 둘 다 된다 그러면 여론에서는 검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이거 소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수사심의라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검찰도 수사심의에 넘기고 삼성도 수사심의에 넘기고 좀 이렇게
밀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걸 왜 검찰 내에 두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거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딱 그런 정도의 용도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불과 11차례 정도밖에는 열린 적이 없는데 네.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검찰이 은근슬쩍 야 이거 기소 안 하고 싶은데 기소를 안 하면 뭔가 여론에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끼리 정하는 게 아니라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서 네. 거기 의견 한번 받아보자 라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좀 쓰였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이 있었고 이번 이재용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랑은 조금은 결이 다르긴 해요. 이게 뭐 검찰이 일부러 책임을 면하려고 여기 넘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다만 결론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나오다 보니까 과연 검찰이 이걸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애초에 사건 자체 성격이 이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보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인데 두산 일가 4세 박진원 부회장이 이 관련해서 비슷한 거예요. 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이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기각됐고 네. 이번엔 또 다뤄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억울하실 것 같은데 뭐가 억울하냐면 이게 두산 4세 정도면 사회적 관심이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떨어지는 건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지 아는 그런지 모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왜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않을지 이유는 밝히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심장해 볼 수 있는 건 그냥 다만 요건이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거나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이면 넘긴다는데 나는 안 넘겼으니까 그러면 별로 관심 못 받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모호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준이 아예 없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게 프로포폴 같은 걸 투약했느냐 마느냐는 그냥 사실만 밝혀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법리적으로 네, 뭐 해석을 달리한다거나 어떤 단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거나 이런 정도면 너무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방위가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너무 좀 사정이 딱해서 좀 봐줘야 되느냐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 단순하잖아. 이거 약품을 남용했느냐 말았느냐인데 이걸 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보았을까? 이것도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면 앞서 책임 회피의 어떤 그 우려가 좀 든다고 한다 그러면 이걸 좀 명확하게 심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 같은 걸 세운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까요? 그런 것들을 기왕에 이걸 유지할 거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사건의 대상 자체도 논의하는 것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딱 정한다든가 지금은 너무 범위도 넓고요. 그리고 이게 단 하루에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하고 지난번에 이제 언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먼저 처음 했었냐면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 다투기에서 그걸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가지고도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했었는데 아니 이건 너무 회계 장부와 관련된 삼성의 제일물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봐도 모르는 내용. 그리고 장부 기재 방법이 검찰에서는 이게 불법이라고 하고 삼성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다고 하는데 그 대기업의 회계 장부를 일반인들이 하루 만에 보고 이해하고 이걸 불법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는 좀 안 맞는다. 보강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수사심의에서는 어떤 한쪽으로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기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수사팀에서는 사실관계만 따지는 거라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도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명확하게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차피 이게 강제 효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인데 결론도 못 내렸으니 우리가 이거 기소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볼 것 같고요. 이미 이제 2019년도에 그 문제가 된 병원장하고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재판을 받아봐야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투약을 한 거 아니냐 의혹도 또 불거졌거든요. 재판에 아예 안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지금 법원에서 어떤 판결 나왔습니까? 그동안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마약류 중에서는 그렇게 무거운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종 범죄 전략이 없을 경우에는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벌금형 정도, 혹시 동종 전략이 있더라도 집행유예 정도. 왜냐하면 더 심각한 마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마약인 것들. 이런 것보다들은
전력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높게 처벌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지금 수감 중인 상황에서 이게 또 가중이 될 수는 있을까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범죄 항목이 하나라도 늘어나게 되는 게 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좋을 건 전혀 없죠.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이것만 가지고 재판받는 게 아니라 뭐 좀 승계 불법성 여부 그거는 저기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더 덜고 싶은 심정은 또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양변의 이열지열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2부 정치와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후보의 TV토론회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의 차차차 주목받고 있는 신차 알아보겠습니다. 2부로 가겠습니다.